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힘드시지는 않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몇 가지 좀 확인 좀 할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나온 청와대 발견 문건 중에 이 한 곳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민정수석실에서도 발견이 됐고 정무수석실에서도 발견이 됐고 안보실에서도 발견이 됐고 예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이었던 지금은 상황실로 쓰여지는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발견된 장소 네 군데 세 군데 정도네, 안보실은 빼고 세 군데 공통된 문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 합병 관련된 문건은 세 곳 모두 다가 나왔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청와대는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그리고 경제수석실 핵심 컨트롤 타워입니다. 여기서 2014년도에 8월경으로 추정되는 문건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대단히 위중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1차 독대가 있었고 2015년 초에 소위 정유라 지원을 위한 비덱스포츠건이 있었고 2015년 7월 17일 날 삼성 합병 의총 결의가 있었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7월 25일 날 2차 독대가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것 중에 무슨 정무수석실 행정인턴, 행정요원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정무수석실의 문건이고요. 문제되는 민정수석실 문건은 인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 당시 파견된 검사가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회의를 하면서 작성된 문건이고 그 문건의 내용은 수시로 우병우 민정비서관에 보고됐고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윗선에 상황 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들은 말 그대로 삼성에게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무언가 기회를 주고 삼성 합병과 관련된 정부가 권력이 힘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무언가 기회를 활용하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을 검찰이 우리 후보자님께서 곧 총수가 되실 수장이 되실 그 검찰 조직에 검사가 조사를 했고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 당시 파견된 검사는 어쩌면 내일이라도 만날지도 모를 우리 검찰청의 핵심 정보 간부입니다. 정보를 다루는 간부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 있는 겁니다. 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예.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기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실행된 건 2015년도에 실행이 됐는데 이미 2014년 여름경부터 이미 구체적인 문건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민정수석실만 있는 게 아니고 정무수석실도 있고 당연히 주간 업무부서인 안종범 수석이 있었던 정책조정수석실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럼 민정수석실은 무슨 일을 한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법률적 후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에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장 경제 질서에 국가 권력이 개입을 했고 그럼으로써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인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되어 있는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건입니다. 세계적인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이거 합병해서는 안 된다라고 진단을 내린 케이스입니다. 그것을 특검이 조사해가지고 지금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후보자님이 총장으로 가실 그 조직의 범죄 담당관이 파견검사로 나가서 다룬 사건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으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부에 국장이 나가서 같이 회의하고 그랬습니다.
총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총체적으로 집행했던 사안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중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 우리 총장님께 제가 하나 확인하죠. 검찰이 특검이 수사해서 지금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는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한다는 거 검찰의 사명 맞죠? 검찰은 모든 사건을 기소한 후에도 소홀하지 않고 공소유지를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소유지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유죄를 받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죄를 그렇습니다. 받아내기 위해서 기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한 노력입니다. 정부의 노력이고 청와대의 노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증거가 몹쓸 증거다. 소위 전문 용어로 해서 위법 수집 증거라 하면 제출 못하는 겁니다. 증거능력 판단해가지고 이걸 쓸만한 증거다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 증거를 낸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너무나 천양지차에 지금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현주소입니다. 예.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한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일관하시는데 분명히 모두에도 말씀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다. 흑과 백은 분명히 가려주는 총장, 그런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 될 각오는 돼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 좀 분명히 합시다. 어떻습니까? 제가 검찰총장으로 부임한 후에는 검찰총장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도대체 제 언어하고 총장님 언어하고 왜 달라요?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의 답변 속에 모든 후보자의 답변 속에 그 위원님들이 요구 사항이 다 녹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요. 다만 제 표정이 아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를 할 때와 지금 우리 총장 후보자님을 모시고 청문을 하는 제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졌을 거라고 그렇게 보이시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장 후보자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공수처 관심 갖고 지켜본다. 찬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질문하니까 김수남 총장이 상설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는데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 문무일 총장 후보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다릅니까? 지금 찬반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조금 의견이 나와 전향적입니까? 있습니다. 아니면 좀 뭐 비슷합니까?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우려와 불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공수처를 꼽고 있고 그런 여망을 잘 알고 계시죠? 그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와서 국민들한테 공수처는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그렇게 뚜벅뚜벅 간다고 할 때 그러면 그 공수처를 지향하는 법무부 장관을 막을 것입니까? 막을 생각이세요? 그건 아니지요. 그 막는다 안 막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예. 공수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청렴한 사회로 만들고 깨끗한 예, 국가를 원론적인 건설할 얘기고요. 건지 그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공수처로 기대되어지는 성과에 버금가는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 내부 개혁 방안으로는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도 있고. 그럼 대검 단위에서 전국 검찰청에 이것을 먼저 대안적으로 실천할 의지나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본 적은 계십니까?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일단 저희가 먼저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는 내부에서 특별수사하는 문제, 그다음에 검사 비위 문제, 이걸 수사하거나 감찰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그 과정이라도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면 언제든지 국민의 좋아요.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대안이 있다. 그 대안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회 출석 의향을 밝히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공약이고 그 공약을 이어받은 국정과제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를 법제화한다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보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총장 후보자님의 답변은 매우 전향적이라는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에 설사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 나와서 총장께서 오늘 청문회처럼 나와서 발언한다고 그래서 현안과 관련돼서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를 받을 언행을 하실 이유는 없겠죠. 네, 여야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바르게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걸 우려한다는 것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총장님의 임명권자는 누굽니까? 법에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총장 후보자가 되면서 만나신 적 계십니까? 대통령을? 아니,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소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은 양기관이 있습니다. 단독제 기관으로는 대통령이 계시고 합의제 기관으로는 국회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현에 훈령이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기관을 불러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조정, 거기에 안 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책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참석 여부를 곧바로 밝히는 건 뭐 쉽지 않을지라도 과거 전례를 살펴보고 취임하게 되면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화끈하게 딱 정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없어요. 그 점은 조금 유감이고요. 기록물 하나만 더 한번 짚어가죠. 자, 법무부의 직제에는 검찰 사무를 포함해서 법무행정사무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의 직무를 총장이 총괄합니다. 지휘감독하고. 왜 검사의 직무로 되어 있는가를 깊이 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제도 개선 TF 단장도 하셨습니다. 그죠? 총장 지명되시기 전에. 자,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무행정의 한 축이고 우리 총장께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초대 총장으로서 우리 검사들 2천여 명이 넘는 우리 검사들을 정말 수사에 매진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해서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 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일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와 충고도 드립니다. 유념하여서 바르고 투명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기록물입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 법률이 불법을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률이 불법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불법 기록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가정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제는 동의하시죠?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부 공개된 아주 제한적으로 박수현 대변인에 의해서 공개된 것은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과 특검이 수사해서 불법이라고 판단해가지고 기소해서 재판받는 그 사건의 유력한 증거이거나 범죄의 단서입니다. 절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보호가치 있는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것의 원본 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그 전자문서가 대통령 기록관에 없으면 오히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폐기의 책임은 박수현 대변인이 무슨 열람의 책임이니 공무상 비밀문서의 책임이니 얘기하는데 오히려 폐기의 책임입니다.
없다. 원본문서가 있을 겁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모든 것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 전자문서가 지정기록물이든 비밀기록물이든 일반기록물이든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면 이것은 원본이 폐기됩니다. 이 부분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 총장 후보자님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도도 올리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관련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게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무언가 기회를 주고 삼성 합병과 관련된 정부가 권력이 힘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무언가 기회를 활용하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을 검찰이 우리 후보자님께서 곧 총수가 되실 수장이 되실 그 검찰 조직에 검사가 조사를 했고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 당시 파견된 검사는 어쩌면 내일이라도 만날지도 모를 우리 검찰청의 핵심 정보 간부입니다. 정보를 다루는 간부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 있는 겁니다. 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예.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기획을 한 거 아니겠어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힘드시지는 않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몇 가지 좀 확인 좀 할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나온 청와대 발견 문건 중에 이 한 곳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민정수석실에서도 발견이 됐고 정무수석실에서도 발견이 됐고 안보실에서도 발견이 됐고 예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이었던 지금은 상황실로 쓰여지는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발견된 장소 네 군데 세 군데 정도네. 안보실은 빼고 세 군데 공통된 문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 합병 관련된 문건은 세 곳 모두 다가 나왔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청와대는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그리고 경제수석실 핵심 컨트롤 타워입니다. 여기서 2014년도에 8월경으로 추정되는 문건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대단히 위중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1차 독대가 있었고 2015년 초에 소위 정유라 지원을 위한 비덱스포츠건이 있었고 2015년 7월 17일 날 삼성 합병 의총 결의가 있었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7월 25일 날 2차 독대가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것 중에 무슨 정무수석실 행정인턴, 행정요원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정무수석실의 문건이고요. 문제되는 민정수석실 문건은 인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 당시 파견된 검사가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회의를 하면서 작성된 문건이고 그 문건의 내용은 수시로 우병우 민정비서관에 보고됐고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윗선에 상황 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들은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실행된 건 2015년도에 실행이 됐는데 이미 2014년 여름경부터 이미 구체적인 문건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민정수석실만 있는 게 아니고 정무수석실도 있고 당연히 주간 업무부서인 안종범 수석이 있었던 정책조정수석실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럼 민정수석실은 무슨 일을 한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법률적 후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에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장 경제 질서에 국가 권력이 개입을 했고 그럼으로써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인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되어 있는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건입니다. 세계적인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이거 합병해서는 안 된다라고 진단을 내린 케이스입니다. 그것을 특검이 조사해가지고 지금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후보자님이 총장으로 가실 그 조직의 범죄 담당관이 파견검사로 나가서 다룬 사건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으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부의 국장이 나가서 같이 회의하고 그랬습니다. 총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총체적으로 집행했던 사안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중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 우리 총장님께 제가 하나 확인하죠. 검찰이